지난번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수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었고 신조차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전 이제 지쳤어요. 너무나 무섭고 겁나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견디기 힘들어요.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현재만이 중요한 거예요. 히틀러는 영국을 이기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세스 시포드의 야영지에서의 햄프셔 연대의 이 초기 컬러 필름은 1934년 8월에 찍은 것입니다. 이들 중 몇몇은 750만 명의 영국군의 목숨을 앗아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입니다. 병사와 그 가족들은 영웅을 위한 땅을 기대했지만 수년 동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국 국민의 4분의 1은 실업 상태였습니다. 서덜랜드에 사는 존 팔라스는 5명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입니다. 12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은 1년 정도만 일을 했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났었는데 지금 그의 피부와 뼈는 우리가 결혼하고 넉 달 후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분 급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만은 깔끔하게 입혀서 학교에 보냈죠. 세 가정이 함께 쓰는 화장실에 마당이 하나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화장실 하나씩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을 탓하지는 않아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영국 국민 모두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은 과격주의와 떠오르는 히틀러의 독일이 만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기자인 필립 깁스의 일기입니다. 파티는 개인 공간에서 열렸다. 우린 대부분 중년이었고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 독일이다. 저녁 식사 중의 대화는 확연하게 독일과 독일인들에 대한 것들이었다. 개인적으로 난 독일 사람들이 좋아요 라고 내 왼편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히틀러가 말하는 평화야말로 내가 말하는 전쟁이죠. 그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요? 결국 독일인이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될 거예요. (1938년 7월) 랭카셔 워링턴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환영하는 애국적인 환영식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히틀러는 벌써 오스트리아를 손에 넣었고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이라 찰튼의 일기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뜻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유럽 전체를 전쟁에 빠뜨릴 수가 있을까? 수천,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지난번 전쟁 후 겨우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할 텐데 신께서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네빌 챔버레인 수상은 히틀러와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챔버레인 수상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먼 곳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참호를 파고 방독면을 쓰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도 무섭고 이상한 일인지요. 예방 조치로 오늘 오후 장교들과 반항공 대원들을 수집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예방 조치로 장교들과 왕실의 영국 공군들은 재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히틀러가 24시간 동안 이동을 미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 비행공습에 대비한 소책자가 내일 지급될 것입니다. 관계 당국은 공중 공습에 대한 호소문을 발행했습니다. 워윅시에서는 앨리슨 크리스토퍼는 인도에 파견된 왕실 포병대원인 약혼자 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938년 9월 29일 며칠 동안 웃는 얼굴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10년은 더 늙어 보이네요. 모두들 토끼처럼 땅 위에 구멍을 파고 있고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영국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전쟁, 전쟁, 전쟁. 이 말이 지겨워요. 피난에도, 방독면에도, 위협에도, 최후 통첩도. 이제 곧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젯밤 12시 이후 사자 협의가 이루어졌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챔버레인 수상은 다시 히틀러를 만나 상호 불가침 조약과 상위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챔버레인 수상이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요구한 히틀러의 요구에 응한 것은 영국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Children, have you ever met the bogeyman before? No, of course you haven't, for you're much too good, I'm sure. Don't you? 전쟁의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민간인이 목표가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I'll tell you what to do. Hush, hush, hush. Here comes the bogeyman. Don't let him come too close to you. He'll catch you if he can. Just pretend that you're a crocodile, and you will find that bogeyman will run away a mile. 정말 두려웠던 것은 독일인들이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3,800만 개의 방독면이 지급되었습니다. Say buzz, buzz, just like the wasp that stings. Bogeyman will think you are an elephant with wings.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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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comes the bogeyman. 전 국민들이 공중폭격에 대비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케이트 핍스 간호사와 병동 교육생 스테픈 우카십니다. 병동들은 실제 상황 아래서 훈련했다. 훈련은 매우 유익했고 또한 교육적이었다. 14명의 희생자는 여기저기서 나뉘어 있었는데 나는 부상 없음이란 분류 표시를 달았다. 롱맨이 전체 책임을 맡았고 의지가 굳은 스미스 양은 히스테릭이라는 표를 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표를 달았다. 그중 한 명은 가짜 치아가 목에 걸려서 고생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소형 수동 펌프로 소위탄에 대비한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 소규모의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을 불의 심장부에 겨누어라. 우리는 또한 의식이 없다고 가정될 환자를 운반하면서 땅을 기어가는 훈련을 받았다. 무의식의 환자를 운반할 때는 팔을 잡지 말고 어깨를 잡아 운반해라. 히스테릭의 스미스 양은 너무나 소란을 피워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지경이었다. 롱맨은 결국 스미스 양을 진정시켰고 가짜 이파를 삼키기로 되어 있던 그녀의 친구 오르펜 양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의 치료법은 그녀를 엎드려 눕히고 머리를 마구 흔드는 것이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결국 그녀에게 정원 일을 맡겨야만 했다. 독가스로 인한 사상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가스에 대한 치료가 먼저일까? 부상에 대한 치료가 먼저일까? 오염된 들것에서의 감염은 어떻게 처리할까? 오염된 사체는 계속 오염을 일으킬까? 아니면 감염이 없는 시체와 함께 보관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자칫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1939년 9월까지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부분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비밀 협정을 체결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사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9월 3일 챔버레인 수상은 영국 전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관은 독일 정부에 폴란드에서 즉시 철군하지 않으면 독일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시작될 것이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이행 여부가 없으므로 따라서 본국은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든 극장, 영화관, 그리고 모든 유흥시설은 차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즉시 철폐합니다. 그날 저녁 모이라 찰트는 국왕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두 번째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망설이듯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앞날은 더욱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창문 밖 단풍나무는 맑은 가을 하늘에 대비될 만큼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우리가 전시 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1939년 9월 3일 역사에 기록될 날이지요. 어쨌든 지금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8세에서 41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징집 대상이었습니다. 그 해가 끝나갈 때쯤 약 150만 명의 장정들이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전쟁에서 지켜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넬라 라스트는 메로윈 퍼니스의 여성자원 봉사단체의 일원이었는데 그녀의 아들 클리프는 20세의 나이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새끼 우리 아들을 보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 아들이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을 죽이러 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죠. 특히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떠났던 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잊지 못한 지난번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엘버트 게스키는 23세로 국왕의 슈롭셔 라이트 보병대의 나팔수였습니다. 곧 군복을 입은 병사들로 데크가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죠. 저도 호기심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고요. 이 전쟁이 총검을 손질하고 정도가 지나친 그리고 가시철조망과 피, 진흙투성이었던 우리 아버지 때의 전쟁과 같을까. 저남이 영국 해협으로 기술을 돌릴 때 제 친구 하나가 뱃머리에 서서 올드랭 사인을 트럼펫으로 연주했어요. 돌아서서 병사들을 바라보니까 저처럼 울고 있거나 가슴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우린 아무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북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오스월드 모슬리와 그의 영국 파시스트들은 런던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전쟁을 시작한 지 8개월째였습니다. 수년 동안 모슬리는 독일과의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흑셔츠 당원인 그의 군대는 새로운 영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의 형제들이여, 우리 동지들이여,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정신적 혁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검은 셔츠 당원들은 더욱 고매한 문명 사회로의 지도에 앞장서야 합니다. 영국의 파시스트당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기와 호스트 웨스 노래 같은 나치의 상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입스위치에서 온 점원 출신의 18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전쟁을 일으킨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이 폴란드를 싸고 놀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들이 독일을 수년 전부터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독일인들보다 유태인들이 더 싫어요. 집결 18일 후 오스월드 모슬리는 영국 파시스트 당의 금지법에 의해서 체포되어 억류되었습니다. BBC 가정 서비스입니다. 독일군은 오늘 새벽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육로와 낙하산 공격으로 침공했습니다. 사전 경고나 주의 없이 침공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미 얻은 악명에 한 획을 더 긋게 되었습니다. 영국군 파병대는 북쪽 지역의 서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으며 낙후한 벨기에인들의 작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소지품들은 몸에 걸치거나 초라한 가방에 넣어서 들고 있었고 독일군은 여전히 중대형 공중 폭격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폭격기 한 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40년 5월 10일 챔버레인 수상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국왕을 아련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왕은 적극적으로 제 의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영국은 윈스턴 처칠이란 새로운 수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단결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얼마나 더 고역과 치욕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처칠은 스스로를 운명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체커스를 방문했던 주말에 호주 수상 로버트 맨지스의 개인 필름과 일기에 나타난 영국의 새로운 전시 지도자에 대한 생생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잔디로 덮여 있었다.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 볼 때 확연히 드러나는 표시였고 그들의 숙소는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수상의 의견에 반대를 제기할 만한 두둑한 배짱을 가진 처칠 수상 부인과 내가 그중 본 가장 영특하고 미인이었던 17세 메리 처칠을 만났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처칠 수상이 들어왔는데 사이렌 수트라고 불리우는 흐린 푸른색의 모직으로 된 앞쪽에 지퍼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윈스턴의 전시 체제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중 두드러진 인사들은 조용하지만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조심성 있는 애틀리와 매우 유능한 외무부 장관 안토니 에덴, 자신의 의사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강경한 어니스트 웨빈, 그리고 런던 토박인 허버트 모리슨이었다.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누가 책임자인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단결이 잘 되어 있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것은 생각지 못할 만큼 윈스턴의 열정이 지속되었다. 그 스스로도 전혀 여가의 생활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휴가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에겐 실패란 없었다. 하지만 처칠이 수상직에 오른 3주 후 30만 명 이상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긴급히 됭케르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명료해졌습니다. 용맹한 구출의 기적을 이루어야 함이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퇴각으론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 처칠 수상은 영국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린 프랑스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공중전에서도 큰 자신감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거리에서 우리는 적군에 대항해 용감히 맞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본토를 차지하기 전엔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히틀러는 규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틀러에 맞설 수 있다면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자유를 얻고 온 세계가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의 전제 군주에 대항하고 당당히 맞서야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국과 영향방 모든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인 안위는 제쳐두고서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독일 침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자국 방어력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거리 표지판들은 적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졌고 교회의 종탑도 타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타종은 오직 독일의 침공에 대한 경보로만 쓰여졌습니다. 여기저기 뜬 소문이 퍼졌습니다. 커벤트리의 메리 블룸필드입니다. 성직자의 복장을 한 낙하산병들이 노르웨이에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농장이란 곳에 젊고 튼튼한 여자들을 잡아보내서 독일군 아이를 낳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수류탄 몇 개를 침실과 창문가에 놓고 잤어요. 독일군 탱크가 거리에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런던의 그왈디스 칵스입니다. 이번지에 사는 사무엘스 부인을 만났는데 군부대 매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히틀러의 비밀병기가 나르는 탱크라는 소식을 무려 3명의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더군요. 두려움을 느끼는 민간인 사상자들 때문에 정부 당국은 거의 2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시외 지역에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노팅엄시에 숙소를 배정받은 시비는 11살이었고 라일라는 6살이었는데 이들은 워팅 출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라일라가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어느 날 라일라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데 전 라일라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 모든 군인들이 다 너처럼 울어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지만 라일라에게는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죠. 라일라의 재밌는 편지를 받으면 즐거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11홀님. 엄마 아빠께 지난주에는 착한 아이였어요. 전에 말썽 피워서 미안해요. 남편이 생겼는데 이름은 케니스 파로우예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도 방을 주실 거죠? 케니스가 27살이 되고 제가 20살이 되면 결혼할 거예요. 케니스는 정말 멋져요. 사랑하는 라일라 올림. 5, 6, my heart does tricks as a picture all your charms. 7, 8. 새로운 곳에 살게 된 어린이들 모두가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다면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래요. 엄마가 전에 약속했었죠? 가면 안 되는 이유 없죠? 여기보다 런던이 훨씬 좋아요. 나중에 코넬하고 나라를 지독하게 괴롭혀줄 거예요. 새를 길렀던 새장이 있었어요. 아침이면 새들을 나오게 하고 빵과 물을 들려서 우리들을 집어넣었죠. 그리고는 새장 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했어요. 그 여자는 말채찍을 갖고 있었는데 6, 7인치 정도 되는 가죽으로 만든 구부러진 손잡이가 있었고 그걸로 저를 때렸죠. 그러면 옷은 피투성이가 됐고 목부터 발목까지 오른쪽은 온통 멍이 생겼었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죠? 가끔은 죽고 싶어요. 전 14살밖에 안 됐다고요. 어서 15살이 되어서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1940년 여름, 영국 해협에서 23마일 떨어진 곳에 히틀러의 군대가 영국을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면 영국 국민들은 가정 수호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앤드류 엘리엇 대령은 자신이 만든 팜플렛에 사살법이란 제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침공이 시작되면 병영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됐건 다른 동료가 됐건 양측 모두 포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컬럼니스트들은 바빠질 것이고 그들을 주시하십시오. 모두들 일주일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숨어야 합니다. 야채밭 아래를 파고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마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낫지든 코끼리든 이 장총으로 무엇이든 죽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 수호대가 이 총을 발사한다면 낫지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험과 연습을 많이 거친 사격은 50야드 밖에 낫지 5명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적을 골라서 쏘세요.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만 생각해도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의 평균 두뇌 회전 속도가 독일인보다 빠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입니다. 영국 남부의 하늘은 영국 공군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전투였습니다. 영국의 모든 가정이 보낸 감사는 용감무쌍했던 영국 공군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용맹과 헌신이 이 전쟁의 조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싸움에 이렇게 많은 수의 희생을 야기시킨 것은 아마 전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낮 동안 영국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군 전투기들은 야간을 이용해 영국의 내륙 도시들을 폭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글래디스 칵스와 남편 랄프는 런던 북부의 리밍턴 맨션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습 경보만 3번입니다. 밤에는 대부분 지하실에서 지내요. 밤새 대공총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길이 넘실대는 것도 보이고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는 유산탄이 밤하늘의 별처럼 번쩍이며 터지곤 합니다. 첫 공습 해제 후 아침, 주말 쇼핑을 하기 위해 서둘렀어요. 생선 가게에서 팔머씨를 만나 우리 아직 살아있군요. 원기왕성하게요 하고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바 리델입니다. 오늘은 거의 한 달 만에 독일 공군에 큰 소식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브레벨 스미스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년 동안 얼굴만 알고 인사는 나누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과 갑자기 친해졌어요. 영국인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번 공격은 글래디스와 랄프 칵스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사라졌어요. 현기증이 나고 지쳐서 무감각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쓸 힘도 없습니다. 남편과 나는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형을 할 수 없을 만큼 폐허더미가 되어 있었던 집이요. 결혼 증명서, 보험증권, 편지들. 타고 남은 지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에 잡동사니 상자가 입을 연 채로 있었는데 모든 것이 흩어져 나와 산산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좀도둑들이 성행했습니다. 전면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 중장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벽돌공 빌 레간입니다. 오늘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낮이 되었어. 에버트 길을 벗어나 던켈드 거리의 회사를 찾았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생존자라도 찾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시신 일부들을 찾아 3개의 버스를 통해 모았다. 나는 왼쪽 다리 2개를 찾아냈다. 같이 있던 사람 중 하나는 지붕 위에서 시체를 보았고 너비 클락이 그 위를 올라가 확인했다. 시체는 완전히 절단나 있었고 겨우 여자란 것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몇몇 사람들은 그 기분을 억누르기 위해서 술을 나눠 마셨다.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린 3사람의 시체를 수습했다.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로 이제 우린 냄새로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썩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린 소규모로 그룹을 지어서 돌아다녔다. 내일은 또 무엇을 찾을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우린 곧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고 9개월이 지나자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의 10분의 1일 뿐입니다. 이런 참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책이나 도덕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41년 6월 히틀러는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합니다. 영국에서는 침략의 공포가 가라앉았지만 바다 건너에서는 여전히 패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영국은 대서양전에서 패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독일군 비행기와 잠수함은 300척이 넘는 상선들을 격추시켰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처칠 수상은 이 숫자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해군의 사기는 바닥입니다. 17세의 윌리엄 크로포드는 에딘버그에 사는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집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전 벌써 지쳤어요. 구토가 날 지경이에요. 잘 먹지도 못하겠고 두려움만 앞섭니다. 오늘은 기상 여건이 안 좋아요. 파도는 정말 찝찝하네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앞 간판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군요. 집을 떠났던 마지막 순간이 제가 갖고 있던 가장 기뻤던 기억이에요. 불가에 둘러앉아 진수성찬으로 저녁을 먹었던 그때가 말이에요. 어머니, 모든 걸 두고 떠나오지 않아도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해군본부에 편지를 보내서 로시스 전투에 저를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아들 둘 다 참전 중이고 더불어 제 나이를 알려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배에서 내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편지할게요. 모든 사랑을 담아서 아들 빌 올린. 에딘버그 크레세튼, 렁스턴 엘리제 크로포드 부인 앞으로 점버 포츠모스의 바렉스 해군 제독으로부터 1941년 5월 28일 귀의 아들 윌리엄 맥파레인 크로포드 이등병이 전투 중 행방불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HMS 후드는 비스마르크에서 독일군 전투함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1421명의 탑승자가 사망하고 단 3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윌리엄 크로포드는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942년) 영국은 여전히 고전 중입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영국의 패전 행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이 말레이시아 공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적이 태국과 홍콩을 공격했다는 보고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본은 영국의 포함선을 침몰시켰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 것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버밍엄의 사회사업가 미르 하지슨입니다. 이번 소식은 끔찍하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린 것이다. 나는 벵가지라는 단어 자체가 싫다. 너무나 끔찍한 곳이다. 싱가포르는 이제 일본의 수중에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보온병을 하나 샀다. 말라이 반도를 되찾을 때까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어젯밤 독일군이 영국의 여러 도시에 폭격을 퍼붓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된 공격으로 여러 지역이 황폐해졌고 적군의 폭격기가 남부 해안 지역, 서부 지역, 북부 중부 지역, 그리고 북서 지역 등 영국 전역에 걸쳐 관측되었습니다. 2년 후 대공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일상생활에 되었습니다. 글래디스 할링월스입니다. 코번트리시는 단 하룻밤 공격으로 폐허로 변했다. 그렇게 번창하던 산업 중심 단지가 단 10시간 만에 그런 쓰레기 더미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해티 스피어입니다. 브리스틀이 어떤 곳인지 아실 겁니다.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캐슬가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퀸스가에도 그랬고 파크가에도 그랬고 또 다른 도시가 그렇게 당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뿐입니다. 브리지 터버드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도시에 바스도 당했다. 너무나 화가 난다. 윌슨 부인과 그녀의 작은 집에 애도를 표한다. 정말 악몽이었다. 독일군은 우리의 꿈을 파괴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후방의 전쟁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배급되었고 어딜 가도 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헬레나 모트는 70세였는데 여동생과 함께 테딩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올트는 고기 배급을 삭감했어요. 우리더러 채식 위주로 먹으라는 겁니다. 채식주의자들도 적어도 계란이나 치즈, 우유 같은 걸 먹었는데도 말이죠.
이것들을 다 줄이고 나면 이 나라 국민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가 되죠? 일주일에 2번은 울툴의 저녁 식사에 가서 거위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올리버 쿠즈는 교사입니다. 육군에서 들것 운반병인 약혼자 레즐리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 생각에 코르셋이랑 브라를 배급한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가난한 여인들에게 정말 필수품일 수도 있거든요. 당신도 알겠지만 남자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인 화장품, 옷, 실크 스타킹이 얼마나 여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지 남자들은 알 턱이 없죠. 암 시장이 극성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체트터의 한 공장 근로자입니다. 우리 공장에 무엇이든 다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신선한 계란, 버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를 벌어가는지 세상에. 그 물건들을 가지러 가려고 공장길을 하루씩 빠집니다. 감독자가 오면은 돼지고기 좀 드릴까요? 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지배인도 그래요. 이게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1942년 6월) 영국은 북아프리카의 요지를 잃습니다. 2년간의 패배로 사람들은 처칠 수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영국의 암흑의 시기입니다. 퍼니스 군대 매점에서 일했던 넬라 라스트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전시 중이었죠. 이제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잘 싸우다가 전사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최소한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1942년 11월 8일) 영국과 미국 연합군은 알제리아와 모로코에 상륙합니다. 4일 전 엘 알라메인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벨 프레치입니다. 총사령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서부 사막에 죽인 카이로에서 12일간의 밤낮 없는 전투 끝에 결국 적군의 퇴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모이라 찰트는 영국의 집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과 제8육군 부대가 약간의 속임수를 썼대요. 조수가 다시 바뀐 것 같아요. 러멜은 철수 중이랍니다. 독일 군들에게 지옥 같겠지만 저는 너무나 기쁘답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환호하신 나머지 2장의 토스트에 배급으로 타온 버터를 모두 발라 드셨어요. 알제리의 항구 도시 보네, 영국 포병대 제17년대 소속 피터 로일은 드디어 땅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헝가리인들이 몹시 성나서 다니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좋아요. 대규모 공습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직접 폭격을 겪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50야드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말이에요. 너무나 긴장해서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제 정신 상태는 오히려 빈약하답니다. 사람 몸이 조각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젊은 가수 베라린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영국군이 방송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음악을 함께 들음으로써 전쟁으로 생기발을 해야 했던 많은 가족들, 부인과 남편들을 랑데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Night and day, you are the one. Only you. 영국과 미국 연합군은
독일군의 퇴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터 로일은 펜저 탱크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군은 마을 북쪽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약 35대의 탱크가 골짜기를 지나왔죠. 우린 총 한 대를 잃었을 뿐이지만 적군의 19대의 탱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레이오디가 전사하고 빌 올드가 얼굴을 부상당했습니다. 정말 피 튀는 전투였어요. 튜니스에 도착하면 전보 드릴게요. 너무나 사랑해요. 아들 피터 올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베라린이었습니다. 튜니스의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5개월이 더 걸렸지만 북아프리카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영국을 휩쓸었고 뉴캐슬 출신 에디 스페이시는 미국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매일매일의 뉴스에 난 너무 기쁘단다. 너도 미국과 영국 연합군들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이처럼 기쁘고 들뜬 기분이었니? 지쳐가던 마음이 이제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단다. 여기 사람들이 미군이 돌아간다는 소식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해. 우리 엄마는 벌써 승리의 날 기념을 위해 깃발을 마련해 오셨어. 정말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영국은 암흑의 시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전역에 걸쳐 온 교회의 종들이 타종을 합니다. 이번엔 침공에 대한 경보가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헬멧에 비치는 서광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진정 끝이 아닌, 이것은 결국 끝의 시작이 아닌, 아마도 시작의 끝이 될 것입니다.